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안전한 부자 되는 과정 수업에 대한 PPT 영상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 배웠던 내용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부동산 전체 경매 절차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지분 경매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인정되나 부동산 전체 경매는 지분 비율만큼 환가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므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서 그 부동산 중 일부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 일부와 건물 전체가 일괄 매각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또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부분 소유자 중 공유란 1필지 토지 중 위치 평수가 똑같이 가지고 아니면 서로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돌담이나 경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 부분 소유자 대지권 등으로 그 부지의 공유 지분을 등기된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지권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나 이런 경우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최근 사례에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해 보았습니다. 쪼가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기에 2006년경에 판례로 인해서 쪼가리 지분에 대한 일부 지분권자가 전체에 대해서 경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유 지분 경매에 있어서 공유자라는 우선 매수라는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자 매수 신고가 행해질 확률은 30%가 안 되니 공유 지분 경매에 대해서 내가 입찰을 했다가 다른 공유자에 의해서 뺏겨갔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좋은 물건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건 분석이나 임차인 분석 이런 것들도 하여 드렸습니다. 3교시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자 매수 신고, 그러니까 무잉여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채권자 매수 신고가 있는 물건은 오히려 좋은 물건이란 반증이 되겠죠. 채권자가 자기가 못 받는 건데 판사가 불러서 당신 못 받을 수 있는데 당신 계속 경매를 진행하실 거예요?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부담금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부담한다는 것은 이 물건이 그만큼 좋다는 반증이겠죠. 매각 절차의 시초부터 절차 진행 중에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를 비용을 먼저 제하하고 또 경매를 절차했는데 채권자에게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무잉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잉여 통지를 받은 경매 신청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7일 이내에 경매 절차 우선하여 채권 총액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금액을 정해서 매수 신고를 하고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고 보증을 제공하는 정매일체가 진행되는 것이 무잉여를 막기 위한 채권자 매수 신고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매수 신고한 경우에 입찰 기일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매수 신고한 채권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입찰 신고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 그가 당연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데 채권자 매수 신고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확인할 수 있고 채권자 매수 신고하게 되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채권자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입찰 기일에 채권자는 입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또 입찰 기일까지 매수 신고를 처리하고 보증금 또한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잉여 확인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무잉여 여부는 경매 신청 신청 시 누가 경매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에서 경매하는 경우는 그런 무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지만 후순위에 있는 강제 경매의 경우에 무잉여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무잉여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진 물건을 어렵게 입찰했다가 무잉여로 취소가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 특히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면 무잉여를 이유로 채권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더라도 낙찰 불허가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거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조금 강조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가가 싼 지역을 노려 투자하는 것이 좋다. 예전에 과천을 뭐 개발 소문을 돌고 실제로는 싼 지역인 판교나 분당이 개발됐던 뭐 노태우 정권 때의 예와 고양 개발을 소문을 돌고 일산을 개발했던 것들을 상기시켜서 서울 경기 지역에 지가가 싼 지역을 살펴보시라는 얘기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